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00년이 지나서 세종대왕님을 흉내내는 자가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1397년 5월 15일에 태어났죠.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1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1100년이 지나서 세종대왕님이 환생하는 건 아니고 환생을 흉내내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민장엄입니다. 훈민장엄이 아니고 홍민장엄이죠. 이 자가 끝없이 문자를 만들어내는데요. 뭐 꼬불랑 글씨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베트남 글씨 비슷한데 그것을 가지고 부하직원인데 다시 적어봐라 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못 알아보는 글자를, 자기가 메모하는 글자를 자기가 못 알아보는데 그걸 부하 직원이 감히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형상 기억 종이처럼 자동적으로 써지는 그런 글씨를 부하 직원 보고 적어라 해서 부하 직원이 그거 적었다. 그러면서 또 인원이 또 정치인들 자발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머릿속에서 점점 더 튀어나온다는 거죠. 튀어나오는데 더 적은 것이 또 나중에는 내가 더 문제될 줄 모르고 또 내가 여기서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어디까지가 달빛 그림자 같아. 이 야밤에 켜놓은 달빛 그림자가 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뒤에는 후라시를 켜놨는데요. 이 후라시처럼 달빛 그림자를 쫓는, 우리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호수 속에 물고기를 쫓는 것이 아니고 호수에 비친 지금 달빛을 쫓는 것 같아요. 하나도 형체가 없는 지금 이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님 재판도 이런 원님 재판이 없죠. 아무 물증과 형체도 없는, 끌어낸 사람도 없는데 끌어내라는 말을 만들어가 재판을 하고 있고, 도끼는 보이지 않는데 일반 우리가 형사재판은 이런 죄를 지으면은 물증을 찾지 않습니까? 도끼면 도끼를 찾고 돌멩이면 돌멩이를 찾아서 그거를 입적을 물증을 해야만이 형사들이 보통 형사 25시나 보면 재료를 찾아와야만이 그 물증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무슨 죄를 입증하기에는. 근데 여기는 지금까지 방송이나 지금 보면 물증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은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곽종원이 보고 문을 부숴라 했다면 도끼를 찾으면 되는데, 도끼를 찾으라는 말은 헌재고 아무데 지금도 검사에서도 그런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도끼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왜냐면 조사하는 사람도 헌재도 어느 법은 또 도끼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보통 형사재판에서는 죄인이 죄를 몰라면 그 죄에 합당한 물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도끼도 얘기 나오고 메모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데 필적 감정 해봐라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걸 이미 재판장도 다 알고 있다는 생각. 그럼 이게 이게 원님 재판이, 이런 원님 재판이 어떻습니까? 물증을 없다는 거 재판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끼 찾아는 얘기도 없고 필적 감정을 해봐는 얘기도 없습니다. 일반 재판 같으면 그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바로 필적 감정해라 할 얘기도 나올 거고 도끼 찾아라 얘기도 나올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의원들을 묶으라 하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묶은 흔적이 있는지, 또 묶인 사람이 있는지, 묶으려는 신용을 했는 사람이 있는지, 또 군인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몇 명을 끌어내려고 했는지, 한 사람에도 맥살이든 옷이라든가 기퉁이 다 잡았는 게 있는지, 이것이 보통 일반 형사재판에서 있는 일인데, 이네들은 지금까지 하나도 물증 가져와라, 물증을 보여라,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아예 말을 안 해요. 현재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물증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원님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군가 말했는 지기현 판사님이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시간을 들이니까 증거를 더 갖고 오라, 이렇게 또 또 이의 달 것이면 이의를 달아라, 이런 내용은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히 반복 자료를 있으면 내놔라는 거죠. 그것을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에서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판사 쇼핑, 그저 법원
쇼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중앙지법원에 가서 이미 2건을 확실한 거 찾아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장 기각되어 있는 것을 찾아냈고, 나머지는 지금 윤곽금 변호사님이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공수처에서 요놈들이 그걸 딱 숨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딱 올렸다는 거죠. 서부지방법원에. 그러면은 모르고 속아줬는지, 그죠? 이준영입니까? 이순영이가, 그죠? 이자가 속아줬는 건지, 또 신한미가 속아줬는 건지, 차은경이가 속아줬는지, 모른 척했는지는 그네들 머리만 알겠죠. 어쨌든 거기서 기각되는 것을 뭡니까? 다시 이순영이가 이렇게 영장을 내줬죠. 요 자체. 그래서 그 2건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그 안에는, 법원 안에는 뭡니까? 대법원에도 헌재에도 여러 가지 뭡니까? 우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법 연구회들이 판을 쥐고 숫자는 적지만 굉장히 요직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요직에 앉아 있으면 이 법원의 판사들이 두려워한 거는 뭡니까? 어떤 앞으로 진급, 이런 게 굉장히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적지만 굉장히 요직에 앉아 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님도 어느 정도 그것은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집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변호인단에서 뭔가 빼박을 찾아내면 굉장히 지기현 판사님도 판결하기가 한결 수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어떤 재료를 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결문 7만 장에 다루는 그 판결문, 그 안에서 변호인단이 2장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 2장을 찾아냈기 때문에 변호인단 입에서 그것이 이제는 공표되기를, 공표됐지 않습니까? 어쩌면 공표된지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죠. 지기현 판사님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기현 판사님은 굉장히 윤 대통령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더 늘려서 고생시킨 게 아니고 시간을 벌어주는 어떤 역할,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기현 판사님은 저 빼박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방망이 두드리기가 한결 수월해지지 않겠나. 기각을 해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해주기가 굉장히 쉬워지지 않겠나. 그것이 본인의 입에서 본인이 만약 들춰내면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또 법원 판사끼리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음에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죠? 안에 구조상, 법원 내 구조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변호인단에서 이걸 찾아서 대대적으로 이미 방송이 다 나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팩트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중에 불법,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만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닉을 했는 거죠. 공수처에서 오동이가. 그래서 그것을 찾아낸 것이 변호인단이지만, 변호인단 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지기현 판사님은 한길 수월하게 취소시켜 줄 수 있다는 이런 논리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그분은 앞으로 수없이 법원에서 뭡니까? 생활을 해야 되겠죠. 꼭 중앙지법이 아니라도 그자서 앞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헌재도 갈 수가 있겠고, 대부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기현 판사님이. 그랬을 때 좀 자기가 나중에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우리법 연구회가 너무 뭡니까? 가는 목마다 그자 구석구석이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 그 사람이 앞으로 뭡니까? 처신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기를, 핵심이 뭐가 나오기를 바라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증거 얘기를 쭉 했는 겁니다. 증거를 그저 어느 정도의 뭔가 이렇게 합리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방망이 두드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본인이 찾아서 뭘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니 바깥에서 빼박 증거를 찾아내면, 그저 지기현 판사님도 한결, 그렇지 않습니까? 방망이 두드리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 일리가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기현 판사님은 조만간에 그것을 가지고 그저 이미 그는 원본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본을 찾아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님도 구속 취소하기는 굉장히 가벼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인데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뭡니까? 윤곽경 이 변호인단 그저
거기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판사님도 지적이 대상이 될 수 없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저 윈윈을 하지 않았나. 시간을 주면서 윈윈하는, 그죠? 변호인들 좋고 대통령도 좋고 지금 판사님도 좋게 하는 방법의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행히 바로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빼박이라는 거죠. 오동국이가 공수처에서 뭡니까 판사 소핑을 시켰다는 거죠. 동부지법부터 갔다가 뭡니까 중앙지법 갔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몇 개를 살짝 넣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나머지는 뭡니까 서부지방 가지고 체포영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속영장을 쳤다는 거죠. 나 여기 살짝 뭐 통신영장에 몇 개를 넣어보고 여기 되는지 안 되면 안 되는 기각당하니까 중량과 두 가지는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서부지방법원에 이순영인데 쳤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신한미가 했고 차은경이가 구속시켰고 요런 짬짬이들이 다 이제 이루어졌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또 뭡니까 약간 영상이 나왔는데 박선원이가 곽정원이를 헤어시키는 영상, 짧은 영상. 그러니까 김병주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실제 영상 유튜브 찍기 전에 박선원이가 곽종건이를 헤어시키는 아주 짧은 동영상이 나왔죠. 그런 빼박들 그런 것이 이제 의원 요원을 끌어내라 하는 것을 의원이라 했지 않느냐. 박선혜가 예언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 유튜브 찍으면서도 곽정원이가 요원을 이러니까 의원 말이죠 이러면서 국회의원 말이죠 이렇게 해서 김병주가 중간에 말을 막아서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 그래 고전에 바로 뭡니까 어떻게 찍었는지는 참 신기한 일인데 거기에서 회유시키는 거 바로 그저 교육시키는 거 곽종원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박선원 얘기가 그대로 짧은 영상이 나왔어요. 그런 것이 하나의 팩트가 되지 않나. 또 뭡니까 홍장원의 이 가짜 메모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메모가 계속 이 도깨비처럼 둔갑을 해요. 참 희한하죠. 이자는 말만 하면 거짓말인데 계속 둔갑을 합니다. 도깨비가.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이기 때문에 둔갑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메모지는 없는 거다. 없는 메모를 그 CCTV를 다 따라가봐도 동서를 따라가봐도 메모를 적은 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박선원이가 적어준 메모를 그저 가지고 읽어서 내가 적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미 입을 맞추는 거고 또 그 뭡니까 그 보좌관은 바로 그저 한 뚜껑이 동창이라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뭐 아무 관계가 없다 하지만 그런 카르텔 그래서 쭉 보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연결이 쭉 보면 전부 다 처음부터 오동훈이 그다음에 이순영이 그다음 신한미 차은경이 여기 와서는 또 뭡니까 본질이 더 뒤에서 조종한 그다음에 박선원이 김병주 그렇지 않습니까? 김병기 박지원이 또 이렇게 뭔가 그다음 마지막에 이재명이 있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꼬박 노릇한 두 명이 홍장원이 그죠? 곽종건이 이렇게 연결이 딱 뜨면 이제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쫙 연결이 되죠.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어설픈 게 많고 배우도 갑자기 섭외하다 보니까 이상한 배우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홍장원이는 조태영 국정원장 보고 이재명과 통화를 해봐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전에 인사청탁도 한 6번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다 드러나서 조태영이가 바로 모가지 시켰다는 거죠. 그죠? 홍장원이를. 그래서 그 앙심을 품고 바로 이제 뭡니까 이쪽에서 꼭두가시를 역할을 하는데 바로 너무 급하게 짬짬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설프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배우도 이제 이 더불어통장에서 배우도 갑자기 섭외하다 보니까 그 곽종훈이라든 어르부르하는 또 이렇게 해서 섭외가 됐고 그리고 또 갑자기 연극을 시키다 보니까 눈물 찔찔 짜고 이러면서 또 뭡니까 이자가 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그것이 뭡니까 이 현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덜미가 많이 잡혀놨는 거고 홍장원이 이 가짜 메모도 뭡니까 이 홍장 그죠 홍민정음이 탄생하고 그러다 이렇게 1100년이 지나서 그 세종대왕님을 흉내내는 자가 태어났는 거죠. 그죠? 그분이 세종대왕이 환생한 건 아니고 세종대왕님을 흉내내는 자가 1100년이 지나가지고 그 1397년 5월 15일에 세종대왕님이 태어났으니까 딱 1100년이 지났는 거죠. 약 1100년입니다. 약 1100년이 지나가 세종대왕님을 흉내내는 자가 드디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것이 이제 뭡니까 홍두깨 홍장원이라는 겁니다. 그 자의 메모지가 계속 하나에서 4개까지 지금 이렇게 번져났는 거죠.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계현 판사님이 팩트는 바로 뭡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이쪽에서 뭡니까
변호인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내용이 뭡니까 이제 있잖아요. 언론에 쫙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어쩌면 시간을 벌어주고 어떤 그런 것을 또 찾기를 바라지 않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이자들이 어떤 뭡니까 이 가짜 카르텔은 이미 모든 것이 우리법 연구하고 좀 뭡니까 국제임금법 연구하고 연결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들통이 났는데, 그러나 그들의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선량한 판사님도 숫자는 많은데 이자들이 너무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판사님도 약간 휘둘러서 우리 당구에서는 이걸 서리 쿠션이라 그러죠. 호일러법을 써서 약간의 그런 식의 이쪽에 변호인단 쪽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시간을 벌어주지 않나는 이런 설득력. 그래서 어쩌면 구속 취소를 주기 위한 그죠 어떤 방편을 마련해준 자리를 깔아준 그런 판사님일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팔봉서입니다.